뭐 오늘 여기저기 전화 연결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 업종별 종목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제 어떤 종목에 투자하느냐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화장품과 유통주에 관심 있는 분들 아마 좀 있으실 겁니다. 화장품 유통 애널리스트 모시고요. 2분기 실적과 하반기 전망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는 IBK 투자증권의 안지영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 화장품주 흐름 어떻습니까? 네, 지금 방금 이 스튜디오에 오기 전까지도 주가가 하락하는 그 시세를 좀 보고 왔습니다. 근데 금주에 특히나 이제 유통 화장품, 특히 이제 면세점과 화장품 관련된 업종에서 이제 종목에서 주가 하락이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최근 새삼스럽게 6월 12일 날 관세청이 발표한 이제 면세점에서 한국 화장품들에 대해서 이제 면세점에서 나가는 제품이라는 거를 표시하도록 하겠다. 어느 면세점에서? 그러니까 국내 시내 면세점에서 이제 나가는 상품이라는 거를 갖다 이제 라벨링을 하겠다. 중국에서요? 아니, 한국에서요. 한국에서. 네, 지금 현재 한국의 면세점에서의 이제 그 유통을 좀 살펴보면은요. 시내 면세점에서 화장품의 매출 비중이 면세점 전체에서 대략 한 60에서 65% 정도가 되고요. 면세점 내에 또 화장품 비중 안에서 이 화장품을 100이라고 놓고 본다면은 그 안에서 이제 국산 화장품 비중이 작년 2018년도에는 거의 한 70% 정도까지 갔었고요. 최근에는 사실 이 비중이 좀 많이 감소를 했지만 결국은 이제 국산 화장품을 바로 현장에서 인도받을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한국 사람들이 이제 면세점에서 물건 구매하게 되면 공항에서 이제 찾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외국인이 구매할 때에도 동일하게 수입 화장품은 적용이 되지만 한국 화장품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이제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현장 인도 제도가 있거든요. 현장이라 하면은 시내 면세점에서요. 시내 면세점에서 사고 바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을 바로 현장 인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국내산이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고요. 근데 면세점에서 판매되었다는. 면세점 표기가 안 돼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지난 이제 5월 달부터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을 중심으로 이제 면세점 제품이라는 거를 표시를 하겠다. 이 부분을 이제 관세청이 6월 12일 날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방침을 제시를 했고요. 표기를 하면 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이제 불법 유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는데요. 예를 들면은 가령 이제 중국인 그 따이고들이 한국 면세점. 중국인 따이고가 뭡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인 이제 대형 이제 보따리 상들 말하는 보따리 거죠. 상들. 이 보따리 상들이 한국의 시내 면세점에서 한국 화장품을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원래 한국 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이 부분을 해외에 가서 쓰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세금을 할인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사실 국내 다른 유통으로 불법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중국인 신분을 이용해서 국내 시내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산 다음에 그것을 국내 유통시키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다 잡아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제 국내 채널에서 공식 가격으로 팔고 있는 뭐 로드샵의 가맹점주라든가 다른 기타의 뭐 백화점 채널이라든가 이런 일반 채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면세점 가격은 그러니까 유통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는 분명하지만 그것이 결국엔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좀 매출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업종 센티먼트에는 좀. 근데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면세로 사가지고 국내 유통시키는 건 엄연한 불법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모든 조치가 K뷰티를 갖다가 이제 그 유통 질서를 건전하게 하고 K뷰티에 대한 좀 명확한 그 브랜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렇다라면은 사실 본론적인 문제로 들어가려면은 이게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내 면세점의 유통 구조 자체부터도 이제 바로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시내 면세점에 또 추가 이제 사업장을 갖다가 6개를 추가해주겠다라고 했던 여러 가지 이제 공급적인 면도 이제 다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최근에 실질적으로 2분기에 시내 면세점 주요 면세점 내에서 화장품의 이제 비중을 조사를 해보면은요.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수입 화장품 비중이 20-30%. 예. 그다음에 이제 국산 화장품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럭셔리, 그다음에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아모레 LG의 예. 설화수라든가 후회 비중이 또 20-30%. 예.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한 40-50% 정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K뷰티 이제 중저가 이제 그 예, 중소기업들이 만드는 제품들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최근에 와서 분위기를 보게 되면 올해 1분기에는 수입 화장품 비중이 50%. 그리고 국산의 프리미엄 이제 럭셔리 예. 화장품이 여전히 20-30%. 예. 그러면 이제 어디서 줄었는지는 결국 확인하겠죠. K뷰티 예. 상품들이 그리고 경쟁력을 또 잃었다는 예, 얘기군요. 2분기에 와서는 수입 화장품 비중이 70%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그 국내에서 판매된 면세점을 통해서 판매된 많은 K뷰티 제품들이 결국에는 국내에서 유통이 됐다는 거네요. 일부 많은 이제 부분이? 중국으로 근데 나가지 그 길이 막히니까 결국 매출이 줄었다는 그러니까 거 일부 아닐까요? 중국으로 예.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뭐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가격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풀린 경우도 있지만요. 예, 예. 문제는 중국 쪽에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기본적으로 거예요. 수요도 줄어들고 네. 그러면 결국은 K뷰티의 경쟁력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이제 면세점에서 이러한 이제 유통 질서를 바로잡는 거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예. 맞지만 예. 결국 궁극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현장 인도가 안 되는 수입 화장품은 여전히 고성장하면서 한국 면세에서 고성장하면서 중국적으로 여전히 꾸준한 이제 구매가 일어나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이렇게 된다라면 한국 화장품 중에서도 이제 대기업의 대형 브랜드나 공신력이 있는 럭셔리 브랜드는 여전히 수입 화장품의 흐름에 이제 편중이 될 거고 예, 예. 오히려 이제 중저가 제품들이 타격을 받겠군요. 콘텐츠에 대한 뭐 브랜드 관리라든가 이제 계속 연구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 좀 노력하지 않고 과거에 이제 이런 보따리상에 의존했던 예. 유통 구조에만 의존했던 예. K뷰티들의 경우에는 사실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치가 이제 중소기업 화장품을 위한 거는 맞지만 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청의 이러한 보도자료 발표는 6월 12일에 있었고요. 예. 이미 선제적으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5월부터 면세점에서 이 면세점 표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굳이 금주에 와서 다시 새삼스럽게 회자가 되면서 이 업종에 대한 주가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는 예.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뭐 이제 증시 분위기에 또 외국인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영향을 이쪽의 모멘텀으로 이제 좀 센티먼트 악재로 좀 삼은 예. 게 재료로 삼은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럼 특히 이제 중저가 제품을 판매하는 K뷰티 업계는 2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중국에서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또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오면서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얘기를 예. 하면 또 거의 뭐 1시간이 모자라는 얘기인데요. 간단하게 좀 알아듣기 간단하게 쉽게, 말씀을 설명을 좀 드리면 해주시죠. 아마 지금 중국이 예. 1대1로를 강화하고 있다는 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예, 예.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1대1로의 온라인 버전을 또 공식적이지 않지만 또 비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대1로의 버전에 온라인 1대1로 버전을 또 굉장히 강력하게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 온라인 1대1로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예. 중국인 소비자가 예. 전 세계에서 이제 수입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전자상거래법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서 그럼 전 세계에 거주하는 해외 브랜드들은 예. 중국의 소비자한테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예.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시스템에 어떤 합류를 해라. 예. 근데 이 시스템이 이제 깔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에 이제 그러니까 중국 최근에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네. 통해서 직구를 하라는 얘기군요. 네네. 근데 예. 이제 거기에 최근에 이제 앞장서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주도하는 회사는 알리바바의 예. 티몰 글로벌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중국 정부가 이제 뭔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수입 거래를 갖다 장려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굳이 한국 와가지고 우리 길거리에 있는 그 네. 로드샵 가고 화장품 네. 사다 들고 갈 필요가 없어지네요. 그쵸. 그럼 그런 것 로드샵 망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로드샵에 있는 화장품들은 한국 수요의 회복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새 이 한국의 화장품 시장 규모가 2018년 기준으로 약 16조 원이 조금 안 되는 규모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 이제 9위의 화장품 수요 소비국이에요. 예. 근데 여기에서 이 비중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중국향이기 때문에 한국 내수 소비자가 로드샵이든 뭐 H&B 스토어든 예. 백화점이든 이쪽에서 소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내국인 소비는 굉장히 침체된 상황에서 최근 한 2, 3년 동안을 중국인 소비에 폭발적인 지나치게 중국 시장에 의존을 의존했던 것 했다라는 같아요. 거죠. 그 예, 부분이 그것도 문제고 네, 그 기류에 부분, 편승해서 좀 제품 개발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던 것도 네.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는데.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네. 그러면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전자상거래법에 의해서 중국인들이 구매하는 거하고 네. 한국을 방문해서 로드샵에서 구매하는 거하고 가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가격은 아무래도 한국 면세점에서 더 싼가요? 보따리상으로 사갔던 구조가 훨씬 저렴하겠죠. 네. 하지만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네. 길이 열렸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로드샵들 타격을 많이 받을 것 네.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로드샵 대표적인 브랜드 지금 몇 개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죠. 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다 예. 뭐 그렇게 이제 진행되고 그런 분위기는 이미 최근에 2, 3년 동안 꾸준하게 그렇게 좀 진행이 되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근데 뭐 스킨푸드 같은 경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네, 근데 지난 상장사가 10월에 아니기 때문에요. 아, 그렇군요. 예, 사실 공식적으로 말할 예, 수 예. 있는 부분은 좀 되게 제한적이고 뭐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만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이제 분석하기는 좀 어렵고 예,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로드샵 브랜드들의 좀 흥망성쇠를 갖다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해주는 기업인 예. 것 같아요. 제가 또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국내에도 로드샵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K-뷰티 제품을 판매하는 로드샵이 지금 중국에도 많이 진출을 해 있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철수를 한 철수하는 상황이고요. 상황이라고. 예, 예. 왜냐면은 중국도 지금 예. 오프라인보다는 로드샵 오프라인보다는 예. 이커머스 시장이 이제 절반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예 럭셔리한 백화점이라든가 쇼핑몰 외에 예. 사실 중국 로드샵이라는 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가 않고요. 이제 오히려 왓슨스라든가 예. 중국에 진입해 있는 세포라 그 외에는 중국 로컬의 맘앤팝스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한국과는 또 유통 구조가 좀 약간 다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진출했던 한국의 이제 브랜드샵들이 최근에 뭐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를 제외하고는 예. 대부분 철수하거나 뭐 축소해서 운영하는 그런 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 로드샵도 아까 조금 이제 내수에 대한 네. 좀 확산을 기대하셨는데 국내도 보면은 로드샵 가서 테스트하고 제품은 또 온라인으로 구매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화장품을 잘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로드샵이 예. 중국인 이런 일반 단체 관광들이 이제 들어오는 게 약간 제한이 되면서 예. 이제 개인 관광이라고 하는 대형 웨이샹 위주로 이제 구매가 이루어지는 건 여전히 면세점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과거에는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이제 개별 소비를 갖다가 로드샵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수요를 제외한 한국의 내수 소비를 보게 되면은 예. 로드샵에 가서 하나의 브랜드를 고르는 시대는 이제 약간 좀 유행이 지난 것 같고요. 그렇죠. 예. H&B 스토어에 가서 요즘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중고생들도 굉장히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이 있고 예. 되게 중요한 소비자 중에 그렇죠. 한 소비 세력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H&B 스토어에 가서 좀 다양한 눈높이에 맞는, 선택을 예, 그러니까 할수 그 있는, 예. 돈을 버는 수입이 있는 예. 소비자는 아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에 맞는 가격대와 다양한 브랜드, 그다음에 또 이제 H&B 스토어 같은 경우는 뭐 적절하게 수입 브랜드들도 면세점이나 국내 백화점에 있지 않는 다양한 또 수입 브랜드들이 존재하거든요. 예.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H&B 스토어에서 중고생들,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밀레니얼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G 제네레이션. 이들의 소비가 로드샵보다는 H&B 스토어 쪽에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구원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뭐 3분기나 하반기에도 화장품 관련주 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좋아 이미 보이진 이제 않는데, 상반기 예. 동안에도 재편을 계속 해왔고 예. 하반기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좀 더 그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시장 있는데요. 전반에 좀 구조 조정이 네, 일어나겠군요. 왜냐면은 이제 예. 여전히 면세점은 실적이 사실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안에서 팔리고 있는 품목이 교체가 된 거죠. 예. 수입 제품들 위주로.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판만 깔아주고 네. 해외 수입 제품 팔고 있는 꼴이군요. 네, 그리고 이제 또 K뷰티 입장에서는 과거에 무조건 화장품 사업만 한다 그러면 다들 뭐 중간 이상은 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꾸준하게 브랜드 전략을 가지고 중국이라든가 해외 글로벌의 공식적인 어떤 채널에 마케팅을 하고 수출을 직접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닌 이상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면세점에 이제 이런 불법 유통이 현장 인도가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는 아무래도 잘 홍보가 안 돼 있는 중소기업 화장품들이
거라고 그렇군요. 본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 특히 K-뷰티 화장품 업계는 좀 옥석이 가려지겠군요. 네, 이미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뭐 이런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3분기, 봅니다. 하반기 우리 화장품 관련주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 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종목 있으면 조금 한번 살펴봐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상반기에 뭐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과는 좀 사뭇 다른 이제 수익 모델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클리오라는 기업이 있고요. 클리오요. 네, 이 회사가 사실 이미 상반기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은 이제 국내에서는 H&B 스토어에서 거의 1등 브랜드로 계속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이제 일본 시장에서도 뭐 인스타라든가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그런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히트를 치고 있고요. 중국의 수요자에 저희 대해서도 집에서도 클리오 뭐 브랜드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수요자에 대해서도 면세점에 의존한다기보다는 중국 현지에서 이제 티몰 알리바바 채널이라든가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티몰 글로벌이라고 하는 역직구 채널. 그다음에 또 최근에 국내 내수에서는 쿠팡의 이제 그 횡보가 물론 되게 여러 다양한 부작용도 있지만 굉장히 공격적인데요. 대단합니다. 그 쿠팡에서도 좀 잘 팔리는 화장품 이런 식으로 이제 국내에 이제 말씀드렸던 밀레니얼 소비자를 갖다가 굉장히 이제 잡고 있는 브랜드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어필을 한 게 클리오의 가장 주된 원동력이라고 보고요. 또 하반기가 되면은 클리오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중국에 이제 로드샵으로 나갔던 부분들을 2년 동안 구조조정을 다 이제 완료를 했고요. 지금 다 이커머스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더해진다라면은 뭐 하반기에도 굉장히 독보적으로 실적 모멘텀은 좋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클리오에 대한 추천 종목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얘기하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이번에 유통주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통도 지금 이제 어느새 지난 2, 3년 동안 워낙에 내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면세점 업종이 거의 유통업종을 떠받치고 있었군요. 그 대표적으로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 되게 소외돼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상반기도 보게 되면은 여전히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새벽 배송 경쟁에서 이제 오프라인 기존점을 많이 깔고 있는. 쿠팡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일단 질문 주신 거에 대답을 먼저 하면은요.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영향 때문에 대형마트는 또 최근에 이마트가 이제 지난 주말부터 새벽 배송의 대열에 이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6월 달까지의 기존점 성장률은 계속 이제 뭐 4, 5% 정도 감소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편의점이나 백화점은 계속해서 또 기존점 성장률이 5, 6%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백화점 주식이 다 면세점 업종을 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센티먼트 안 좋은 거를 저는 지금 백화점 말씀하셔갖고 경기도 안 좋고 지금 내수가 안 좋은데 왜 백화점에 그랬더니 결국엔 또 그게 면세수.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명품만 잘 되거든요. 그게 전체 그 매출액을 이끌고는 있지만 또 면세점 관련된 센티먼트를 반영하기 때문에 주가 모멘텀은 지금 좀 약간 부정적인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유통시장도 완전히 지금 양극화되고 있네요. 근데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 반면에 이제 2년 동안 뭐 담배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 뭐 또 그 가맹점주에게 지원했던 이제 가맹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년에 다 영업 이제 감액으로 이미 작년에 어닝 쇼크를 보였기 때문에 올해 1, 2분기 와서는 전년 대비 약간 기저효과라고 하죠. 이 부담이 좀 덜한 상태에서 기존점은 좀 더위가 또 오면서 좀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편의점 업종이 내수 이제 순수 내수로 봤을 때는 채널 중에서는 좀 틈새 종목으로 약간 방어주로 좀 안정권에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앞으로 3분기 하반기 우리가 유통주를 좀 살펴볼 때 주목해야 될 좀 화두가 있으면 이슈가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국내 유통이나 화장품이 전부 다 그 면세점 보따리상과 그다음에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정책의 강도, 유무, 그다음에 이제 국내 또 관세청까지 좀 이렇게 또 나오게 돼서 이 부분에 좀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여전히 하반기에도요. 그래서 이제 순수 내수가 턴어라운드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워낙에 이제 경기도 안 좋고 대형 유통 채널들을 갖다가 이제 유통법으로 많이 이제 규제를 계속해서 이제 해왔기 때문에 순수 유통에서의 턴어라운드는 사실 좀 약간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세 업종과 화장품이 뭐 어떠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제 약간 방어주 정도로 예. 뭐 편의점 정도가 좀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러면 좀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좀 네. 우리 물건 사줘야 되는데 그것도 네. 좀 쉬운 상황은 네.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제가 궁금해서 쿠팡 좀 잠깐 여쭤봤는데 네. 짧게만 좀 한번. 그 지금 이제 쿠팡이 전 궁금해요. 저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네. 실적은 지금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아마존처럼 또 언젠가 뭐 뻥 터질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거는 정말 아무도 알 수는 없는데요. 뭐 언제까지나 이제 뭐 소프트뱅크나 뭐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자본 투자가 이어질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쿠팡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을 예. 어떻게 계속 이제 좀 해결하면서 이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예. 이 부분이 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러기 전까지는 이제 국내 이제 기타 유통 업체들은 또 이 경쟁에 방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당분간은 좀 계속 악재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아니, 염려가 이게 됩니다. 지금 쿠팡은 또 투자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하지만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마트도 이제 새벽 배송을 시작하니까 네. 또 안 할 수도 없고요. 네. 쫓아가다 보면 많은 비용의 부담이 생길 네. 것이고 국내 유통업계가 쿠팡이 공격적인 투자 때문에 더 좀 모르겠습니다. 소비자 관점에서는 더 네. 다양한 서비스를 접할 수 있겠지만 네.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정부 규제와 예. 실제 소비자가 원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글로벌 투자들이 이어지고 있는 업체들의 좀 또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접목해서 예.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다들 각자의 입장에서 한 방향만 보고 이제 규제는 계속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소비는 진작이 안 되고 있는데 또 온라인 업체들은 굉장히 또 그 자본력에만 의해서 단기적으로 마케팅이 공격적이고 하다 보면은 이게 선순환 구조로 좀 돌아서려면은 좀 당분간은 이렇게 뚜렷한 해법을 내놓기 좀 지금 어려워 규제라는 보입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앞으로의 하반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뭐 어떤 것이 그러니까 요게 계속 풀리면은, 지금 이제 예. 면세점이 아니라 편의점도 출점에 대한 거리 제한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거리 제한한다면 네. 또 그러니까 편의점 그러면 또 하시는 분들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러면 또 기업 예. 입장에서는 성장률이 둔화되고 음. 네, 또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예. 예, 그렇게 좀 이어진다라는 거죠. 뭐 지금 하반기 우리 유통주 전망을 여쭤보려고 네. 하는데 네. 뭐 답은 좀 보이는 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살펴봐 주시죠. 어떻습니까? 하반기 우리 유통주 전망. 그러니까 계속 비슷한 얘기를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면세점 업종에 이제 투자 심리가 계속 집중돼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을 끌고 갈 수 있지 않으면은 이제 계속 자금 이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거를 다 이제 뭐 정말 이런 국면을 갖다 다 극복할 정도로 좋은 뉴스가 들리는 독보적인 기업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예. 네. 예. 쉽지 않은데 자,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유통주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냥 뭐 방금 말씀드렸던 배경에 근거했을 때 BGF 리테일이 예.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좀 편의점 사업을 전년 대비해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예. 작년 대비 이제 비용 이슈가 이제 베이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도 뭐 특별하게 이제 크게 감액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기존적 성장률이 이제 뭐 미들 싱글에서 지금 하이 싱글로 가는 그 성수기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좀 받쳐준다라면은 좀 방어주로서의 좀 모멘텀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뭐 더 좀 하실 말씀은 없으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반기에 화장품 유통 관련 주를 IBK 투자증권의 안정연구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